안녕하십니까. 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19에서 22장 가겠습니다. 이제 19장부터는요, 이제 삶을 바꾸는 7일 훈련, 그리고 각 장마다 1, 2일차, 1일차인데, 그 7일 훈련 중에 1에서 4일차를 하겠습니다. 그게 19에서 22장이에요. 주제, 감정적 운명, 진정한 성공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이고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지만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이 진실이다. 토마스 뷸러. 관계의 운명, 함께하며 사랑하는 곳.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과 규칙을 모른다면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관계를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뭔가를 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뭔가를 배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게 네 가지 단계, 조심해야 될 것들 네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1단계, 저항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첫 단계는 당신이 저항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저항심을 느낄 때 그 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감정이 계속 커져서 원망이 된다. 2단계 원망. 거부감을 처리하지 않으면 원망으로 성장한다.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대화를 풀지 못하면 속도가 붙어 마침내 거부감으로 변한다. 3단계 거부감. 원망이 거부감으로 발전하면 분노가 너무 많이 쌓여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언어적으로든 비언어적으로든 상대방을 공격할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런 거부감이 계속되면 고통을 덜기 위해 억압 단계로 넘어간다. 4단계 억압. 거부 단계에서 오는 분노에 대처하는 것에 지치면 당신은 차라리 무감각해져 고통을 줄이려고 시도한다. 무감각 상태에서는 고통도 느끼지 않지만 열정과 흥분도 사라진다. 이 단계가 되면 연인 또는 부부 관계의 열정은 사라지고 단지 방만 같이 쓰는 사이가 돼버리면서 가장 위험한 고비를 맞는다. 이 시기에는 서로 다투는 일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지만 이제 이들에게서 더 이상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다. 이 네 가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즉, 솔직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당신의 규칙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지장되지 않도록 한다. 경험을 바꿔주는 어휘를 사용해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도록 하라. 무엇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표현 대신 무엇이 더 좋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라는 식으로 말이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잊어버린 채 오직 이기려고만 하는 식의 논쟁을 피할 수 있는 패턴을 개발하라. 이기려고만 하는 식의 논쟁을 피할 수 있는 패턴을 개발하라. 5. 당신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로 삼아라. 당신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관계 자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나를 떠날 거야 라는 극단적인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한마디가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은 또 쌍방 모두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한다. 6번째,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매일 재확인하라. 내 생에 그대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당신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친밀감과 매력의 감정을 새롭게 하라.
당신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전설적인 롤모델이 되도록 특별한 순간을 찾고 만들어라. 당신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전설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순간을 찾고 만들어라. 마음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지만 공허한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 안토니오 포치아. 이제는 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재정적 운명, 부를 향한 작은 발걸음. 부의 열쇠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의 열쇠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업가들이 창출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품을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에게 가치를 더해준다는 것이다. 모든 기업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상대하는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달성된다면 이익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기업가들이 창출하는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직원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보고 교훈은 간단하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꼭 기업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지식, 기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매일 꾸준히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아직 젊은 나이에 제법 부자가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는, 토니 로빈스는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을 즉각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일찍부터 터득했다. 그런 다음에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과 그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랬더니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도 모르게 번창하게 되었다.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 엄청난 양의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일 방법은 없을까?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까? 제품과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 어떻게 하면 가장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수준 높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경제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최고의 광고 세일즈맨이었던 라디오 광고 세일즈맨이었던 한 여성은 광고 방송 시간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회사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찾아주는 마케팅 전략으로 삼았다. 회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케팅이었다. 기업이 할 수 있는 투자 중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다. 기업이 할 수 있는 투자 중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다. 부는 인간의 사고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아인 랜드 러시 작가이자 철학자. 어떻게 하면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을까?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사람들과 접촉할 수는 없을까? 바로 TV를 통해 오디오 테이프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게 토니 로빈스가 찾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를 쌓는 유일한 방법은 매년 소득에서 투자할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부를 쌓는 유일한 방법은 매년 소득에서 투자할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그리고 부를 유지하려면 소비를 통제해야 한다. 소비를.
하지만 주의할 것은 예산을 짜지 말고 지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그 나머지 돈을 투자하고 복리 성장을 위해 수익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적은 돈일지라도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진정한 부는 돈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절대적 풍요를 느끼는 감정이다. 자선을 베푸는 것과 개인적인 힘을 기르는 것만이 당신을 위한 투자다. 월트 휘트먼. 재무설계에 대한 제대로 된 코칭을 받아라. 전문가에게 문의하든 당신이 사는 금융 자문가에게 문의하든 상세한 재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움을 받아라. 좋은 재무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라. 돈을 부자가 되는 법, 저축하는 법. 아니, 저축하는 법이 아니죠. 지금 마지막에 나온 내용은 재정에 관한 거. 부를 향한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한 거 중에 주제는 삶을 바꾸는 7일 훈련 중에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관계.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상대방을 좀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또 나에 대한 내용도 나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나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전설적인 롤모델이 되도록 특별한 순간을 찾고 만들어라라는 부분이 제일 기억나네요. 여러분도 삶을 바꾸는 훈련이죠 이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일차 중에 1일에서 4일차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5일차부터 7일차까지 그러면 이 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많이 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현재 제가 처한 상황도 있고 그 상황에 지금 매칭을 시키면서 많이 이해하고 있고요. 자주 꾸준히 잊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 더 멋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사람들의 가치를 나눠주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